YG와 JYP의 책걸상.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.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. YG 강량구입니다. JYP 박재영입니다. HB 김원비입니다. 오. 아이고, 아직도 술이 덜 깼습니다. 네, 숙취가 아직도 있네요. 네, 지금 월요일 늦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술이 덜 깨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, 그러니까 9월 9일 날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뒤풀이를 1차, 2차에 걸쳐서 12시 넘어까지 하는 바람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. 거의 1시까지 했어요. 거의 1시까지 네,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집에 가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. 아닌가?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네, 아무튼 12시는 넘게까지 술집에 있었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, 또 1차 뒤풀이 1차까지 함께 하신 분들, 그리고 토크 콘서트만 보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 지금 혼비님 추궁하려다가 말 씹혔는데 혼비님 왜 1차 끝나고 도망가셨어요? 박평님도 가시길래 나도 묻었어. 아니 박평님이랑 혼비님은 그 네. 술자리에서의 위상이 다르잖아요. 다르긴 한데 아무튼 술의 저자님께서 어떻게 술자리 중간에 도망가실 수가 있나요? 10시 한 20분쯤 도망갔습니다. 제가 혼비님. 마감을 꼭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아니, 그 정도로 음주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? 저 그 정도는 됩니다. 네. 역시 그래서 근데 안 오시길 잘하셨어요. 왜요? 그 2차는 올드한 호프집에서 사실 그 바로 옆에 있는 호프집 바로 옆으로 가더라고요. 거기가 공연장은 좋은데 그 주변에 식당들 특히 화장실 같은 것들이 별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하고 저는 걱정도 되긴 했는데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네. 호프집을 갔는데 네. 맥주에다 물 타신 것 같아요. 그래. 뭔가 이게 맥주는 맛이 없는데 네. 많이 취하는 맥주 있잖아요. 네네.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네. 예, 약간 그런 느낌의 맥주여가지고 그때는 뭐 맛을 잘 못 느끼고 분위기는 있을 때라서. 좋았지만 네. 술의 질이 좀 떨어져서 마시면서도 이건 취하겠구나 생각하고 같이 오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했어요. 자, 토크 콘서트 관련된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. 망고님, 토크 콘서트 재밌었습니다. 내년에 또 봐요. 그런데 올해 토크 콘서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콘서트 끝나고인 것 같습니다.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YG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망고라고 알려드렸는데요. 헤어질 때 저에게 자몽님 하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. 그 순간 잊었던 기억이 번뜩 떠올랐어요. 이 사람 작년에도 나한테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작년 토크 콘서트 뒤풀이 때도 YG님께 제 아이디를 망고라고 소개했는데 YG는 저를 자몽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. 제가 그만큼 상큼했던 것일까요? 크크크크. 그냥 YG님이 망고보다 자몽을 좋아하는 것일까요? 우선 저는 내가 그렇게 상큼한가 봐 호호 하고 집에 갔답니다. 네, 그냥 YG가 머리가 나쁜 거죠. 머리가 나쁜 겁니다. 아니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.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제가 이게 맥락이 있는데 콘서트 끝나고 나서 좀 혼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혼자서 걸어가시는 분에게는 마음을 또 써야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근하게 다가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면서 가다가 그 뒤풀이 장소 앞에서 이제 헤어졌는데 사실은 이 망고님께서 지난주에 댓글을 남기셨어요. 네. 그래서 지난주 1년 동안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듣지 못했다가 콘서트 참석하느라고 뒤늦게 챙겨서 방송을 듣는다 하면서 댓글을 남기신 분인데 제가 그 망고님 댓글을 소개해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자몽이라고 기억을 네. 했었던 거죠. 그러다가 또 망고님이라고 하니까 망고님의 소개를 받고서도 그 자몽님 댓글과 망고님 댓글은 또 연결을 못 시키고 네. 그리고 또 망고님 보내드릴 때 또 자몽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네.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. 예. 딱딱딱 이렇게 맞춤해가지고 아는 척도 해드리고 뭐 그랬어야 됐는데 뭐 원래 자몽을 좀 좋아합니까? 근데 사실 원래 자몽을 좀 좋아합니다. 네. 본인이? 네. 자몽 주스 좋아해요.
자몽 좋아했던 뭐 사람이랑 사귀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어. 망고는 싫어합니까? 별로 안 좋아하죠. 망고는 많이 안 먹어봤죠. 약간 케바케예요. 그냥 그 막 아주 달달하고 막 네. 그냥 입에 착착 붙는 망고 음,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. 약간 망고 주스 이런 거 약간 텁텁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. 좋아하네요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쪽으로 불러드린 거네요. 네, 좋은 쪽으로 불러드린 거예요. 상큼해서가 맞네요. 네, 그쵸. 맞습니다. 상큼해서. 그런데 자몽님 굳이 아니 자몽님이 망고래잖아요. 네, 망고님. 어쨌든 제가 자꾸 연결 못 시킨 거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아, 토크 콘서트 때 제가 이제 혼비님을 좀 속여 먹어가지고 YG가 걱정을 하더라고요. 진짜 삐지면 어떡하려고 네. 그러냐. 저는 사실은 진짜 그 찰나의 빡친 표정을 저는 봤어요. 진짜 안 빡쳤다니까요.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. 아니야 전혀는 아니야. 진짜 약간 전혀. 찰나해. 전혀예요? 전혀. 그러니까 네. 화나는 거잖아요. 빡치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러면은 믿기지가 않았던 한 3, 4초가 내가 보기에는 그건 본인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빡침을 나는 본 거야. 아무튼 진짜 삐져서 책걸상 다시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랬냐. 그렇지는 저를 않았겠죠. 뭐 그런 걱정을 하길래 에이 그렇게까지 네. 뭐 그럴 뿐은 아니다. 우리 대인배 큰 작가님. 아니 그게 뭐라고 대인배까지 나와요? 그거에 화낼 사람이 있을까요? 나는 진짜 빡쳤다. 아니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쵸. 오신 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YG나 박평도 몰랐던 네.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혼비님과 JYP의 특별 무대의 구성은 혼비님 목탁에 그 JYP가 댄스를 추는 게 공식 미션이거든요. 언제요?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언제요?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. 아니 어쨌든 간에 그 구성의 공식적으로는 YG가 그쵸.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지. 그 구성의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댓글로 맞추신 분은 은노님이세요. 근데 잠깐만요. 지금 소름 돋았어.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JYP님이 그동안 한 번도 HB와 JYP의 퍼포먼스라고만 얘기했지 춤자도 꺼내지 않았네요. 그럼요. 춤, 와 댄 진짜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. 서술 네. 트릭인 거잖아. 그렇죠. 일본 그 본격 추리 소설을 일종의 따지면 서술 트릭인 거죠. 진짜 치밀한 사람이네. 나 지금 빡치네요. 지금. 소설 트릭의 요항이 소설 트릭에 그러니까. 속았어. 그러니까요. 난 단 한 번도 춤을 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. 아무튼 근데 저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답변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실제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네. 어쨌든 간에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 설정을 맞추신 분은 은노님이시기 그러네요. 때문에 은노님께 뭐 네, 보내주십시오. 은노님께서 비밀 댓글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독지가 카페를 통해서 뭐 메모를 주시든지 하시면 네. 제가 은노님께 무엇인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토크 콘서트는 끝났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정규 방송 달려봐야죠. 네. 669회네요. 오늘은 책걸상이 참 애정하는 작가 네. 개브리얼 제빈의 신작이 나와서 요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네, 게브리엘 제비는 섬에 있는 서점, 비바제인. 비바제인 등등으로 책걸상 뭐 진행하는 뭐 저나 JYP나 뭐 혼비님이나 박평 또 좋아하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애청자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여서 이미 많이 읽으셨더라고요. 네네. 음. 사실 뭐 저희도 나오자마자 사서 네. 네. 읽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. 읽어보기 전에 개브리얼 제빈 신작으로 우리 오늘 녹음한다 이렇게 정했었죠. 그리고 혼비님께서 또 손 드셔가지고 오늘은 혼비님과 게브리엘 제빈의 신작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원제는 Tomorrow and and Tomorrow tomorrow and and Tomorrow. 혼비님은 여기 어디 나오는 대사인지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? 아 몰랐었어요.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. 네. 맥베스에 네. 나오는 유명한 대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그 외국에 있는 독자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. 진짜 그래요. 셰익스피어 인용구들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진짜 배우니까. 많이 배우나 봐요. 그래서 바로바로 알아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독자들을.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강변살자
그치 그런 거지. 아니면은 뭐 제망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시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쵸 뭐 우리가 시조 구절 하나 이렇게 딱 그쵸. 읊으면 그 다음 거 나오는 알듯이. 이런 예, 것처럼. 예, 예, 뭐 어. 그런 근데 것처럼. 투모로우는 너무 이렇게 연달아 3번이나 말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. 아니 네. 그리고 그 또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나 영국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거나 혹은 맞아요. 하거나 셰익스피어 연극을 네. 그 학창 시절에 네. 한 번은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네. 뭐 보거나 혹은 배우거나 음.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음.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맞아요. 바로 그냥 알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이걸 제목으로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그쵸. 네. 전국 축제자랑 같은 거죠. 전국 노래자랑처럼. 아 참 비유 저렴하네요. 네. 그런데 이거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. 어디서 나온 문구인지. 맥베스라고 제가 아까 맥베스라고 말했잖아요. 했어요. 내가 네. 하는 말도 좀 들으세요. 응? 게브리엘 제빈의 이제 신작이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YG가 이제 가끔 확인해 줬는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다. 네. 네. 뭐 무슨 베스트셀러 순위에 뭐 1년 동안 있었다, 뭐 2년 내내 있었다, 뭐 이런 제가 얘기 지금 해줬죠.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하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. 9월 9일자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가 발표가 되었거든요.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픽션, 논픽션 합쳐서 그 1위부터 5위까지를 매 주마다 발표를 해요. 종합 15위를 네, 종합 15위. 그러니까 근데 픽션과 논픽션은 나눠가지고 그러면 논픽션 30편이네, 1위부터 또. 15위 그리고 픽션 1위부터 15위까지를 나눠서 매주 발표를 하는데 그 픽션 15위 안에 들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내일 같은 경우는 48주간.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어요. 거의 1년간 2022년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48주간 1위부터 15위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들어 있습니까? 아직도 들어 있어요.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52주, 60주 갈 수도 네, 있는 9월 거네. 9일자가 13회고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책 선물해 주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또 순위가 앞으로 올라요. 네,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던가 뭐 부활절 시즌이라던가 이럴 때는 앞으로 쭉 올랐다가 또 그 지금처럼 약간 비수기 이럴 때는 조금 뒤로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상위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누군가에게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어라고 줘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은 책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.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순간 너무 부러웠어요. 그러니까 부럽죠, 진짜. 책 선물하는 시즌이 되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지?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. 한국엔 그런 게 없잖아요. 네. 한국에서는 시즌을 불문하고 네. 책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되게 짜증을 내요. 근데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. 아니, 이러고. 실제로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. 네. 네. 그 심지어 저도 가끔 봤거든요. 짜증냅니까? 짜증을 내진 않죠. 대개는 배달로 오니까 네. 보낸 사람한테 내가 굳이 연락해서 뭐 이딴 걸 보내냐라고 짜증을 내진 않지만 네. 아니 저는 책방송 진행자로서 평소에도 책 읽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? 많이 읽어야 되고 네. 그리고 막 출판사에서도 많이 보내주고 네. 그런 사람한테 또 책을 보낸다고? 그리고 그렇게 여기저기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단체로 선물 보내는 책들은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. 네. 태반은 내가 또 읽은 책이야 또. 네. 그런 게 선물로 오니까. 네. 네. 책 선물을 저한테 보내시는 저 몇몇 기업 관계자 여러분, 저한테는 먹을 걸 보내주세요. 책은 먹지 못합니다. 네. 근데 저는 책 선물은 그래도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던데요. YG한테도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? 네, 있죠. 근데 그게 좀 특별한 게 있어요. 저도 뭐 출판사라든지 작가들한테 신작 나오고 이러면 이제 책 선물들이 이제 많이 받는 편인데 뭔가 누가
자기가 지금 신작이 나온 게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특별히 골라서 주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왜 지난번에 갈다 책방에서 YG님하고 같이 북토크 했었던 날 있었잖아요. 그날도 제가 YG님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책 사달라고 너무 받고 싶은 예. 기분이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거의 그냥 약간 이건 뭐 강탈. 강탈. 책 강탈. 근데 그날 YG님이 그날 저한테 한 권을 사주시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없었던 것들 중에 원래 사주고 싶었던 책이었는데. 그래서 엄선해서 과학책을 3권을 선물 주셨는데 되게 음. 좋았고 저 왜 그때 JYP님한테도 그 책 한 번 강탈처럼 가져갔던 책 있잖아요. 아, 있었죠. 그 까먹었네 뭔지는. 그 두꺼운 책. 루이즈 펜이었나? 그 루이즈 펜이랑 그 대통령 여자 대통령 맞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그 루이즈 펜이랑 그 힐러리 힐러리 아, 클린턴이 힐러리 같이 클린턴 썼던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책은 제 책장에 되게 좀 소중하게 꽂아놓는 그 책이어서 아까 또 사연이 같이 또 얽혀 있잖아요. 그쵸. 자, 약간 정정 내지는 네. 네, 정확히 네, 말씀드리면 딱 저를 찍어서 네. 저 사람이 이 책을 정말 좋아할 거야. 뭔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선물 이런 거는 변명한다 기쁘게 변명해 이제. 아니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네. 뭐 한 50명, 그치, 100명한테 그치. 쭉 보내는데 명단에 네. 이렇게 올려가지고 뿌리는 거 이런 네. 거는 별 감동도 없고 음. 네,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그 플라님이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. 오랜만에 왔더니 읽어야 할 책들이 쌓였네요. 일단 관심 있는 클립을 듣고 읽고 싶은 책은 킵해 두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을 읽는 중이거든요. 조엘 디케르. 다음 책은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고요. 조엘 디케르와 가브리엘 제빈의 신작 함께 읽어요. 박평님 혹시 맡겨진 소녀 읽으셨나요? 맡겨진 소녀는 뭡니까? 그 플라님께서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게 읽으셨나 봐요. 아,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아요. 예, 댓글로 몇 번 맡겨진 소녀 언급을 하셨었고요. 그래서 제가 박평님 출연할 때도 플라님 이 맡겨진 소녀 읽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박평한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맡겨진 소녀 이거 어떻게 읽어? 클레어 키건? 네, 맞아요. 우리 이거 댓글로도 몇 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뭔가 그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락되고 그래가지고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YG는 봤습니까? 저는 그냥 보려고 혼비님은- 리스트에만 올려놨어요. 혼비님은 보셨어요? 최근에 봤고 안 봤어요? 네. 재밌어요? 네, 너무 좋아. 그러니까 클레어 키건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이 한국에 번역되기 전부터도 사람들한테 좀 많이 회자가 됐던 작가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번역이 돼서였고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끝나고 다음 책 뭐 할까 할 때 이 책을 제가 제안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왔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. 알겠습니다.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 저 요즘 되게 바빴습니다. 알래스카 조엘 디케르 신작 네. 나와서 그 2권이잖아요. 네. 두꺼운 거 다 읽었지. 내일 또 내일 게브리엘 제빈 신작 나왔고 요 600쪽 넘는 거 네. 이것도 다 읽었지. 네. 또 뭐 봤지? 하여튼 이게 막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 계속 나와가지고 네, 바쁩니다. 하루키 맞아요. 신작도 나왔잖아요. 하루키 신작은 집에 있습니다. 음.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. 저도 최근에 제가 너무 기다리던 작가 신작이 나왔는데 책걸상에서 꼭 하고 싶은데 앤서니 호로비츠 기억하세요? 오, 기억하죠. 맥파이 그것도 살인 샀어. 사건. 네. 맥파이 살인 사건. 네. 우리 맥파이 살인 사건 첫 그, 방송 우리들. 혼비님과 만남의 그 첫 방송이었잖아요. 네. 아, 그래요? 혼비님 책 말고. 아 네. 그래? 네. 네. 김원비의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말고 고정으로 처음 같이 네, 한 네, 게 네. 맥파이 살인 사건이에요? 네. 그 되게 어색하게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 격식을 정중하게. 차리면서 정중하게 했던. 아 네. 맥파이 너무 재밌었죠. 그렇죠. 그래서 앤서니 호로비츠도 빨리 읽어보시고. 네, 우리 앤서니 호로비츠 하죠. 그리고 약간 그 정중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정중하게 격식과 예의를 차리면서. 그 앤서니 호로비츠의 그 무슨 살인? 아무튼 살인? 가장 중요한 건 살인 가장 뭐 이랬던 중요한 것 건 같아요. 살인? 네, 네. 그 작중이 본인이 나온다면서요? 네, 그 소설에. 그렇대요. 저도 아직 못 네. 읽었어요. 근데 그 맥파이 살인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잖아요.
그 21세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르의 고전으로 네. 뭐 여기저기서 선정이 그쵸.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드렸었잖아요. 맞아요. 맥파이 살인 사건 참 재밌습니다. 그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음. 운이 좋은 거죠. 네. 그쵸. 재밌는 거 하나 읽을 게 보면 있어요. 되니까. 네. 네. 저희가 신작은 또 읽어보고 알래스카 샌더스는 다들 관심 없나 봐요. 저만 좋아하는 거. 아, 저 읽을게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바로 전작이 너무 막 장황하기만 하고 전작 둘 다 네. 예. 볼티모어랑 스테파니 네. 스테파니 같이 했었죠 우리. 네, 같이 네. 했었죠. 네. 볼티모어도 방송을 했죠. 네, 볼티모어도 했었고, 근데 볼티모어는 좀 재미 면에서도 떨어졌었고, 스테파니는 재미는 있었지만은 둘 다 네. 약간 장황하고 뭔가 이렇게 매조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의 소설들이어가지고 그쵸. 힘이 딸렸나 아니면 좀 소설의 성의를 안 보이나 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신작에는 좀 기대감이 좀 낮아요 지금. 게다가 지난번에 북토크 뒤풀이 때 다른 제 주변에 앉았던 분들이랑 했었던 얘기인데 JRP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500쪽 넘어가는 책들을 안 고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 느꼈거든요. 두 권이라고? 약간 1, 2권이라고? 그래서 약간 이게 JRP 효과 두 때문에 두 권인데 둘 다 만만치 않은 두께라서 한 800쪽 그래서 될 겁니다. 네. 근데 뭐 전 금방 다 읽었고요. 네. 재밌습니다. 역시 명불허전 음. 재밌는데 너무 복잡하게 꼬아놓은 게 아닌가.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느낌으로 네.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쓴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튼 재밌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많은 얘기 나누죠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네. 네. 게브리엘 제빈의 신작도 한마디로 이제 명불허전. 야, 정말 잘 쓴다. 정말 재밌다.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쭉 금방 읽었는데 두 분은 일단 총평 어때요? 전작 두 개랑 비교하면? 저는 그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 섬에 있는 서점 같은 경우는 애틋한 소품, 그리고 비바제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약간 발칙한 소품, 저한테 느낌 발칙한 소품.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는 딱 책을 덮고 나서 SNS에다가 뭐라고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의무감 같은 게 드는 책이었고요.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아직 제가 추천을 못했는데 그 추천의 첫 문장만 지금 제 메모장에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지? 저는 그게 제 첫인상이었어요.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죠. 네, 좋았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읽은 국내외 소설을 통틀어서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은 소설이었어요. 뭐 의미 면에서, 재미 면에서, 그리고 소설의 완성도 면에서 뭐 앞으로 뭐 하루키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엘 디케르라던가 호로비츠라던가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 혹은 또 국내의 다른 소설을 읽으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그냥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는 국내를 통틀어서 그냥 최고의 소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왜 그런지는 제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. 혼비님도 총평 좀 해주시죠. 먼저. 저도 너무 좋았고요. 역시 게브리엘 제빈이다. 그래서 방금 YG님이 하는 이야기들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전 좀 아쉬웠어요. 그러니까 비바 제인이랑 섬에 있는 서점이 진짜 약간 소품 같은 느낌이잖아요.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세계 안에서 게브리엘 제빈이 이렇게 짧은 책이다 보니 이제 어떤 반짝이는 어떤 장면 포착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그 게브리엘 제빈의 장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이 내일 또 내일은 대작이다 보니 이제 약간 그런 장면 포착의 느낌보다는 뭔가 굉장히 길고 장대하고 그런 서사가 되잖아요. 물론 이것도 너무 잘 쓰는데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 중에 피터 잭슨이 있는데 제가 거의 대학교 한 시절은 피터 잭슨을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이제 피터 잭슨이
반지의 제왕. 반지의 제왕 너무 좋은 영화고 너무 잘 만들었고 제가 반지의 제왕 책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와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옛날에 피터 잭슨이 이제 저예산으로 만들었던 그 재기발랄한 영화들 있잖아요. 뭐 천상의 피조물은 저한테 거의 인생 영화고 뭐 데드 얼라이브, 고무인간의 최후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피터 잭슨의 어떤 재기발랄함을 너무 사랑했던 저로서는 반지의 제왕이 너무 흠잡을 데 없이 너무 훌륭한데 좀 또 이제 저렇게 커다란 세계로 가시는구나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쉬웠던 것처럼 개브리얼 제빈도 이분이 이제 또 저렇게 장대하게 한 발짝 넓은 세계로 나가시는구나. 너무 좋고 너무 잘 썼고 앞으로도 제빈의 책들을 다 읽긴 하겠지만 저런 대작들을 써주는 작가들은 이미 있지만 비바 제인이나 섬에 있는 서점 같은 독특한 책을 써주는 작가들은 찾기 힘든데 뭔가 약간 이별하는 느낌이어서 좀 아쉬웠어요. 네. 네. 두 분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저 다 공감하고요. 저는 섬에 있는 서점을 볼 때는 정말 깜찍하고 귀엽고 막 따뜻하고 재미있게 잘 쓴다. 뭐 첫 번째 책이니까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면 비바 제인을 볼 때는 이 작가는 진짜 뭔가 특별하구나. 재미도 있는데 막 메시지를 넣는 거라든지 뭐 이런 등등. 야,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 한 20-30년 계속 발전하면은 노벨상 타겠다.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책을 보면서는 정말 잘 쓰는데 노벨상이랑은 약간 멀어지는 게 아닌가.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도 약간 받았어요. 저는 동의는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좀 나름의 또 다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이제 노벨상하고 조금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말의 뜻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노벨상을 받기에는 너무 재밌다는 거죠. 보통 노벨상은 좀 재미없는 그러니까 너무 대중적이다. 좀 재미없는 작품을 써야 받는데 너무 재밌고 페이지 터너라서 이렇게까지 재밌게 쓰면은 노벨상 안 줄 텐데 그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. 설정 좀 볼까요? 네, 설정은 이 소설은 이제 3명의 2명이라고 해야 되나 3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제 메인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하고요. 그리고 그 메인 2명을 받쳐주고 있는 이제 서브 조연인데 사실은 서브가 아닐 수도 있는 사실 뭐 3명이 주인공이라고 네, 3명의 할 수도 주인공이라고 있죠. 할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은 이제 샘슨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세이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이 샘슨과 세이디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병원에서 만난 사이예요. 초딩 때 만났죠. 네,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병원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사연이 있는 게 이제 세이디는 언니가 수술을 받는 바람에 이제 언니를 문병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을 들락거리는 처지였고 수술? 백혈병이었잖아요, 언니가. 그러니까 수술 혹은 투병. 네. 그리고 샘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로 생긴 부상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기고 다시 재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세이디랑 샘슨이 병원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나죠. 네.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가까이 30년까지는 안 되나? 한 30년은 아니고요. 20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. 한 5, 6년 정도의 네, 기간을 이 소설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첫 만남과 그리고 첫 만남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열이 된 다음에 실제로 시간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둘 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를 잘하던 영재들이었어요. 그래서 한 명은 MIT를 들어가고 세이디는 그리고 한 명은 하버드를 들어가는데 둘 다 이과 천재였기 때문에 MIT를 간 세이디는 MIT의 컴퓨터과학과를 들어가고 그리고 샘슨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의 수학과를 들어가죠. 그런데
세이디는 세이디대로 뭔가 슬럼프에 빠져있던 상황이었고 샘슨은 샘슨대로 뭔가 슬럼프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길에서 우연히 딱 만난 거예요. 길에서 우연히 딱 만나서 그 굉장히 오랜만에 너 세이디구나, 너 샘슨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둘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.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게임입니다. 네. 처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도 게임이고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 다시 인연을 시작하는 계기도 게임이고 본격적인 인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. 그리고 뭐 내용 전체가 둘이서 같이 이제 큰 대작 게임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돈 많이 벌고 회사 차리고 뭐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줄거리고요.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이 소설을 이제 처음에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리뷰 같은 걸 좀 봤을 테니까 정보가 약간은 있잖아요. 워낙에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서. 그런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는 평생 게임을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작은 동거인이랑도 계속 티격태격 되는 게 작은 동거인이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요. 네. 근데 큰 동거인은 또 게임을 좋아했던 분이어가지고 네. 이제 그 티키타카가 서로 있는 거예요. 네. 작은 동거인이 너무 빠져있다라는 것에 걱정을 하지만 근데 저는 큰 동거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작은 동거인에 대해서도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. 그 작은 동거인은 저보고 아빠는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. 나는 게임이 뭐가 그렇게 재밌냐. 이제 이러면서 전혀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게임 이야기라고? 그래서 이 게임 이야기라는 장벽 때문에 이 소설의 재미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걱정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. 그 게임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상관없어요. 네, 네. 아마 YG님은 책이었을 거고 문학이었을 거고. 네. 그렇죠.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이건 그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리 설정을 보시고 게임 개발하는 이야기, 너드들이 게임 개발하는 이야기라는 그 한 설정을 보고서 나는 게임에 1도 관심이 없는데 이 소설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완전히 그건 좋은 소설을 놓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게임이라는 게 한 시절을 건너오게 만든 굉장히 커다란 위로도 되고 응원도 되고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곳도 되니까 아마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에 뭐 책이었든 뭐 운동이었든 음악이었든 어딘가로 도망쳐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게임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좋게 읽을 것 같아요. 게임이나 뭐 운동, 음악 이런 데로 도망치는 거는 되게 건전한 거 아닙니까? 게임은 건전한 쪽에 속하죠. 뭐 술이나 마약이나 뭐 다른 더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. 근데 요즘에 게임을 거의 약간 중독이나 마약처럼 또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근사한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네. 책걸상도 그렇잖아요. 중독성이 있잖아. 근데 저도 힘들 때 게임 중독이 딱 발현이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혼비님은 게임 좀 했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캐주얼 게임을 결국은 제일 좋아했는데 10대 때부터? 아니요. 10대 때는 저희가 게임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요? 뭐 닌텐도 슈퍼마리오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벽돌 깨기 그런 거 뭐 지뢰 게임 세대 이런 아닙니까? 것까지 했을 지뢰 게임 카드놀이 갤러그 세대 아니에요? 그쵸 갤러그 저는 약간 게임에 중독이 잘 되는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 약간 번아웃 왔을 때 그 게임에 요새 머지 게임이라고 아세요? 그러니까 머지 많죠. 게임. 너무 많죠. 너무 그게. 그런 결합형 게임들에 완전 빠져서 작년에 제가 번아웃이구나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야겠다고 인식했던 계기가 제가 6개월 동안 그 머지 게임에 270만 원을 쓴 거예요. 돈을 쓰는 현질까지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하지만 돈은 쓰지 않고 무료 저도. 게임 중에도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.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 게임으로 도망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. 하트가 3시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래서 270만 원을 제가 거의 6개월 반 만에 쓴 걸 보고 나 지금 상태 안 좋구나. 병원 가야 되겠다. 머지 게임 좋아하면 생각했죠.
저 드랍 더 넘버라고 아, 그것도 해봤죠. 제가 네. 좋아하는 공짜 게임인데 전 지금도 자주 하는데. 그래요. 그럼 재미 270만 원. 다 지웠어요. 그래서 그 돈을 써가면서 하는 그런 거 보고. 면에서 YG는 새삼 비인간적이죠. 저는 그런 게임을 게임을- 일도 네. 관심을 네. 가져본 적이 없고요.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게임을? 아니 했죠.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해봤어요? 테트리스? 심지어 저는 내일 또 내일에 나오는 게임들을 알아요. 왜냐하면 어렸을 때 컴퓨터 키드였기 때문에 네. 그 컴퓨터 잡지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제 네. 주변에 이제 약간 너드들 같은 게임- 애들이 게임도 책으로 공부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딱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어떤 설정에 어떤 게임이구나라는 걸 알고 어떤 장르 이런 걸 알았지 내가 직접 해보지는 그치. 않았고 책으로만. 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도 그냥 우리 동거인이랑 같이 하는 유일한 게임은 고전 테트리스예요. 아. 그러니까 고전 테트리스를 제외하고는 저는 네.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해본 적 없어요. 그 윈도우에 있는 네네. 지뢰 지뢰찾기 같은 것도 해본 적 없어요. 카드놀이 이런 것도 카드놀이도 안 해본 적 그러니까 없어요. 진짜 그런 것들이 정말 결과물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. 이-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? 아, 그러니까 재미에 아니 그 드라마는 왜 보는데요? 그럼? 아, 왜 제 드라마를 보면서 습득하는 것들이 있죠. 근데 게임은 정말 없는 거잖아요. 아 진짜 그런가 봐요. 네. 저는 지극히 게임이 계산적인 진짜- 인간이군요. 그러니까 뭔가 생기는 게 없으면 하지 않는. 아, 좋게 포장하면 의미 추구형 인간. 그게 그 말이잖아요. 이 두 사람이 합이 맞네 오늘. 게임에 깊이 빠져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되죠. 아, 그러면은 JYP는 제일 깊이 게임에 빠졌던 게 어떤 게임에 어느 시절에 왜 그랬어요? 전 거의 평생 게임을 해왔습니다. 근데 어. 좋아하는 계열이 있고 안 좋아하는 계열이 있는 거죠. 네. 이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있잖아요. 네. 그걸 싫어합니다. 아까 심즈 이런 거요? 심즈, 지금 심시티, 뭐 삼국지 뭐 이런 거. 그런 네. 계열에 막 자꾸 여기 집 짓고 도시 건설하고 뭐 이렇게 머리 써야 되고. 이제 주민 주마을 왕창 해가지고 네. 막 하고 뭐 등장인물 막 수백 명 나오고 뭐 아이템 사고 이런 계열의 네. 것들은 싫어하고 네. 되게 단순한 거 저랑 어드벤처 비슷하네요. 게임이나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하죠. MMORPG 이런 계열은 다 안 한다. 스타크래프트도 스타크래프트 계열을 다 안 한다. 그쵸. 네. 정말 캐주얼한 단순한 게임들 아무 의미도 없는. 심지어 저는 스타크래프트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아, 저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서 여쭤보지도 않았어요. 그렇게 단순한 네. 게임하고 이제 또 하나 좋아하는 계열은 이제 머리 쓰고 추리 게임 이런 거 네네. 있죠. 뭐. 그 IQ 테스트 같은 거를 변형시킨 게임들도 네. 많잖아요. 그쵸. 그런 거 좋아합니다. 아, 그럼 저 그것도 궁금해요. 이것도 아날로그 게임의 한 형태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퍼즐 맞추기. 어렸을 때. 저는 보드 게임은 그냥 친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. 그 저런 것도 안 해요? 그 무슨 직소 퍼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물어본 레고라든지 혼자서는 안 합니다. 아, 레고도 레고도 아, 그래. 진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모든 게임들을 안 하시는 거네요. 사는데 돈은 별로 안 들겠군요. 네. 네 그런데 돈 쓴 적 없어요. 레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큰 거 완성하면은 되게 막 그렇죠. 기쁘잖아요. 여러 가지 맞아요. 의미로. 네. 그리고 심지어 그런 기쁨도 있어요. 내가 이런 장난감에 네. 이 정도 돈을 쓸 만큼의 재력이 되는구나. 그런 기쁨도 있는데 레고는 참 비인간적인. 그래서 이제 YG.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우리 자곤동곤이랑 약간 티격태격 되는 거예요. 뭐가 그렇게 재밌니? 그럼 거기에 바로 이제 반론 나오는 거죠. 책보다 더 재밌다. 네,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됩니다. 자, 게임도 정말 재밌지만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재미 이거는 또 게임의 재미하고는 다른 차원이 종류죠. 다르죠. 네.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이거는 웬만한 재미난 게임보다 더 재밌는 소설입니다. 이게 더 복잡한 설정과 줄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네,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